안녕하세요. 소울리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코인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가장 듣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날마다 들려오는 폭등 소식이겠지만 불장은 참 더럽게도 안 오고 있습니다. 요상한 건 뒷목 잡게 하는 폭락장도 그렇고 심장 두근거리게 만드는 불장도 도둑처럼 몰래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작년 분위기를 어렴풋이 떠올려 보면 2025년 말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관건이었지, 이만큼 주저앉을 거라 예측한 사람은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불장이 올 거라 믿어보려 애쓰는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되찾고 대중 심리에 대한 흔적과 내가 선택한 코인의 가능성을 차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불안함은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 모두가 포기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불장은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스케일이 점점 커지며 진화하는 리플의 인프라 확장 스타일을 보며 억지 희망이 아닌 자연스러운 기대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초창기에는 직접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XRP 좀 사달라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SEC한테 소송당한 거고요. 소송 결과는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 XRP는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쓰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랬는지 성에 안 차서 그랬는지 리플은 어느 순간부터 XRP를 팔러 다니는 대신 짱짱한 기업들을 현금 주고 인수하며 인프라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록펠러 석유 제국이 원유 시추부터 정제, 저장, 운송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수직 계열화시키려 기업들을 인수하던 시절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금융기관들은 은행 계좌, 디지털 자산 수탁, 토큰화 사업,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계열사와 거래처들 간의 청산과 정산, 그리고 전통 자산과 암호 자산 투자 등의 수많은 업무들을 다른 회사, 다른 시스템, 다른 계약서를 쓰며 따로따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 안으로 묶어버리며 가장 중요한 결제 영역은 단 하나의 연결, 단 하나의 API로 끝냅니다. 이를 보며 코인데스크는 리플은 더 이상 돈을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전체가 되려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리플 생태계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우선 제가 글로벌 이코노믹 기사 일부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이 글로벌 벤처 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인 브링크와 손잡고 홍콩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에서 XRP 레저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여기까지가 헤드라인이고, 이어지는 설명은 XRP 레저 기반으로 시작할 핀테크 기업들이 지원하면 리플은 지분 요구 없이 지원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보통 투자자는 돈을 주는 대가로 그 회사 지분을 떼갑니다. 그런데 리플은 지분을 한 푼도 안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파격적이긴 하네요. 여기서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 리플 의도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2의 서클이 되어서 XRP 레저 기반으로 홍콩과 아시아 국가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가 되라는 거고, 제2의 온도 파이낸스가 되어
홍콩 국채뿐만 아니라 증권성 실물 자산까지 토큰화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직접 모든 국가에 법인을 세우고 직원들 뽑아가며 각국의 라이선스를 일일이 따는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비들펀드 들어보셨죠? 블랙록이 가지고 있던 미 국채를 이더리움유에서 토큰화시키고 기관용 화이트리스트 지갑까지 완성시킨 곳이 바로 시큐리타이즈라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의 SBI 들어보셨죠? 도토리은행은 리플과 직접 온보딩 되지 않았지만 송금 전문기업 SBI 레미스로 돈을 보내면 리플과 온보딩된 SBI 레미스는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며 국제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송금 전문으로 하는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같은 거대 기업들, 메타코 같은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 그리고 히든로드와 지트레저리 같이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기업들, 리플은 이런 회사들이 XRP 레저 위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길 바라며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홍콩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리, 옥스퍼드, 두바이, 싱가포르, 상파울로, 그리고 버클리까지 리플은 지난 9년 동안 약 5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200개 가까운 회사와 프로젝트에 XRP 레저 기반의 DNA를 심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국의 은행과 카드사들을 통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했던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현지 플레이어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 말이죠. 성공 여부야 하늘만이 알겠지만 리플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과감한 행보를 보여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과연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격까지 우리를 만족시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등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난리 법석 떨어도 가격이 중요하지 라며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 코인을 살 때 뭘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만약 지금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코인은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첫 매수 이후 계속 오르지 않는 모든 코인들은 전부 미래 가치가 없다는 걸까요? 왕년에 SK가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SK 하이닉스 가치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쯤부터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가치는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현재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과 비교하면 처참하기만 했던 그 시절의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투자해서는 안 될 자산이 되는 거네요. 또한 당시 SK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은 무슨 가능성이냐, 가격이 이 모양인데 라고 잘난 척 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돈복까지 타고난 사람들은 그저 대세에 올라타기만 해도 평생 부족함 없이 살죠. 저도 만약 돈복을 타고난 운명이었다면 우량주, 국채, 부동산 위주로 골고루 투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운명의 변화는 결코 대세만 따라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량주들은 수십 년 이상의 실적이라는 증거가 있고 그로 인해 쌓인 신용도 있으며 수많은 위기와 불황을 버텨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인 대신 폭발적인 성장이란 매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딱 그만큼 낮습니다. 그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만큼 규모도 작고 투자보다 투기가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두 눈으로 보고 들으며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제 내면이 확신을 줬기 때문에 암호자산에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자자하고 이름 앞뒤에 훌륭한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미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과 천장을 귀신같이 알아보며 매번 바닥에서 사고 항상 꼭대기에서 파는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바닥에서만큼은 그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도 제 말도 전부 믿지 마시고 부분적으로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기질을 품고 다른 환경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천재가 나타나고 세상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대신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좋아요와 댓글로 힘을 주시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